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 TDC는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전 스텝의 토크에다가 델타 T라고 토크라고 하는 그 토크를 내가 얼마만큼을 올릴까, 얼마만큼을 내릴까 라고 하는 부분만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여태까지 PD 컨트롤 같은 데서 컨셉에서 보시면은 PD의 경우에는 토크가 이 벌레가 한 마리 들어와서 KPE 플러스 KDE 도트라고 하는 이 성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토크를 곧바로 에러는 토크하고 비례, 에러의 도트값 얘는 토크하고 비례, 이렇게 모델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러가 크면 클수록 단지 토크가 나갔다면 이 녀석은 바로 전 스텝에 있는 것을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델타 T만 연산을 해주면 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보시면 뭔가 PD 컨트롤러하고 되게 유사해 보이는 수식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PD 컨트롤이 아닙니다. 모양은 되게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PD 컨트롤러의 값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PID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벌레가 벌이네요. 제가 여기서 많이 떠들면 벌이 저를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TDC의 원래 소식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PID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PID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수식은 그냥 예전에 이제 그 디지스트에 있는 박석호 교수님이 아마 정확하게 유도를 하셨을 텐데 그때는 뭐 관심도 없고 딴짓거리 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느 날 이제 저도 똑같이 PID 컨트롤러의 구성 PID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얘를 한번 이제 미분을 해봤죠. 그래서 TDC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TDC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식 이 PID 같은 경우에는 그냥 PID만 있어서 이 수식을 좀 변화를 시켜 봤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폼으로. 그러면 토크라고 하는 거, 현재의 토크는 바로 전 스텝의 토크 더하기 델타 T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델타 T로 나눠준다면 결국 미분을 하는 형태가 되니 시간에 대해서 이 PID를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PID 수식을 미분을 하면 DT분의 DT가 될 것이고 KPE E는 E 도트가 되겠고요. KDE 2 닷 여기는 두 번 미분한 녀석이 되겠고 적분한 녀석을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KIE가 되겠죠. 그래서 PID를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자, 이 수식하고 위에 있는 수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1대1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TDC의 원래 수식이 있는데 델타 T 파트만 뽑아서 보시면 M바 세타 디자이어드 2 닷 뭐 이와 같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바꿔서 본다면 얘가 목표로 하는 값이고 얘는 한 스텝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차이는 에러가 딜레이가 된 에러 세타 디자이어드 2 닷 빼기 한 스텝 전에 세타 2 닷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내가 목표로 하는 값과 세타 2 닷 현재는 시간 t인데 전 스텝이니까 두 스텝의 차이가 나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E2 닷 약간 이건 한 스텝이 딜레이가 됐구나 라고 써놓고요. M바 KV, M바 KP 곱해서 보면 이 수식은 이게 TDC를 바꾼 수식이 되겠고 PD 컨트롤러는 간단하게 델타 T KV E2 닷 미분을 하면 KV E 도트 KD E2 닷 KI 2가 되죠.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세타 2 닷은 원래 세타 D 2 닷 빼기 세타 T 2 닷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은 세타 D 2 닷 빼기 세타 T가 아니라 한 스텝 전의 값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2 닷은 한 스텝이 틀린 약간 평균적인 값이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T-1 T 이 관계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은 뭐하고 비슷한가?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M바 E2 닷 딜레이가 됐다는 녀석은 마치 여기 있는 댐핑하고 관련이 있죠. 이 수식은 오더를 보시면 E2 닷, E2 닷이기 때문에 PID에서의
D 컨트롤하고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N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DC에서의 이 도트는 KV가 있어서 D 컨트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PID를 미분해서 보게 되면 N바 KV항, 이 항은 실제로는 P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ID 컨트롤에서의 P 컨트롤과 유사하고요. 그렇다면 KPE는 뭐하고 비슷할까? N바 KP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적분하고 있는 I 컨트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양쪽이 비슷한 면을 갖습니다. 그래서 N바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결국은 D 컨트롤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겠고요. 유사할 뿐이지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N바 KV 여기에 있는 이도트항에 있는 것은 P 컨트롤하고 똑같습니다. KV하고 N바가 곱해져 있는 것이 바로 KP, KI, 이거 자꾸 N바 KV 이 도트항의 KV N바는 미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P 컨트롤이 되겠고 N바 KPE의 N바랑 KP하고의 관계는 I 컨트롤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TDC는 사실상 보면 N바는 D 컨트롤에 거의 유사하고요. N바랑 KV가 합쳐진 거는 P 컨트롤, 그 다음에 N바랑 KP가 합쳐져 있는 것은 I 컨트롤에 거의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TDC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이고요. N바를 우리가 적당히 정해놓고 나면 P 컨트롤과 I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KP, KI, KD, PID 컨트롤에 세 가지의 튜닝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튜닝 요소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다른 파라미터로 바꾸게 되면 특정한 문제에 되게 잘 동작하는 또 다른 유형의 컨트롤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P 컨트롤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에러가 많으면 KV 값을 올려주고요. KP는 마지막 최종 지점 I 컨트롤 목표로 하는 값을 닦아서 멈추는 정상 상태 에러를 줄여주는 KP I 컨트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KP 요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보면 P 컨트롤, D 컨트롤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얘는 한번 미분을 했다라는 미분을 해서 델타 T만큼을 더해주는 게 TDC의 목표이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게도 얘는 P 컨트롤, I 컨트롤에 해당하고 N바에 해당하는 부분은 D 컨트롤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TDC를 적용했을 때 이 소름 끼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TDC는요, 우리가 매트랩 예제 같은 것들에서 보시면은 포지션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0.2초가 채 안 됐는데 가서 1에 가서 수렴해 있고 정상 상태 에러 같은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쭉 오버슛 없이 뚝 올라가서 붙겠고요. 에러를 제가 뽑아서 보면 에러는 처음에는 0에 있었다 1로 가는 게 목표이니까 에러는 처음에 크겠죠. 마지막에 가서 보면 0에 이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은 게 에러가 되겠고 에러 도트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를 한번 미분한 거 보시면 초기에 출렁였지만 곧바로 잘 에러 도트 값이 0에 가서 수렴을 잘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에러 도트 값은 에러에 대한 D 컨트롤이기 때문에 에러 도트가 살아있다라는 건 뭔가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에러 도트 값이 0인 걸 보면 기가 막히게 가서 수렴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력되고 있는 것들, 출력되는 토크량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은 0보다 0에 중력이 없는 경우에는 0이 가 있겠죠. 목표니까 틱틱. 근데 중력이 있으면 토크가 뭔가 더 출력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초기에 토크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TDC는 아무래도 델타 T를 조정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보니 처음에는 먼저 푹 하고 치솟아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 TDC 코드를 제가 파이썬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건 매트랩 코드이고요. 파이썬 코드를 이제 뒤에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그대로 1대1로 바꾸는 장면들 보시면 되겠고, 에러 도트, 에러 값, 이거 에러 올드 값, 요 어프로치는 PD 컨트롤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에 있는 다른 요소들, N바, 그 다음에 세타 투 닷을
우리가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의 값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전 스텝에 가속도 값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 보시면은 이 부분은 PD 컨트롤하고 똑같고요. 이 부분에는 X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V를 구하고요. V하고 V 올드 값을 이용해서 세타 투다 T-1을 구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이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속도가 이렇게 V하고 A를 X를 기록을 해서 위치 변화를 기록을 해서 전 스택 값을 이용을 하면 속도가 나오겠고요. 전전 값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가속도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TDC를 구성을 하고요. 출력이 되는 토크는 바로 전 스택 값 U를 보관하고 있다가 N바 곱해서 가속도 A 이 부분하고 같이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N바 해서 KV, KP 실제로 P 컨트롤 얘는 I 컨트롤에 해당하는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0은 뭐냐면 목표로 하는 값이 세타 디자이어드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구성해 주시면은 TDC가 완성이 되긴 되는데 이런 모델들은 조금은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거는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타 투닷을 저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컨트롤러에서 현재 토크 출력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세타 투닷이 이 TDC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세타 투닷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최소한 속도의 변화를 알아야 될 것이고 속도의 변화는 지금 속도하고 바로 전 스텝의 속도가 있겠죠. 근데 전 스텝의 속도는 바로 또 전전 스텝의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치 미분을 해서 이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수치 미분이 지금 보시면은 1000스텝을 알고 있을 때 TDC 출력이 나가고 있는데 이 A나 V에 해당하는 값들을 한 10번 정도는 더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러를 출력하고 인코더에서 값을 얻는데 지금 출력 한번 내보내고요. 그 다음 스텝에 곧바로 출력을 내보내지 않고요. 이 수치 미분 값을 조금 더 잘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텀을 좀 줘요. 텀을 좀 주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인코더에서 값을 얻어서 세타 투닷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값을 모은 다음에 한 10스텝 지난 다음에 토크 출력을 내보내면 훨씬 더 제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0번 1초에 1000번 정도의 제어를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10스텝 정도를 더 모아가지고 가속도를 출력을 해주면은 스테빌리티,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수치 미분 값이 좀 튀기 때문에 실제로 제어하는 주기보다 더 많이 10번 정도를 더 중간 가속도를 모아가지고 가속도들을 계산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수치 에러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DC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치 미분에 의한 가속도 부분을 모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센싱을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은 노이즈가 타서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인코더를 써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만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실 때에는 노이즈가 적기 때문에 수치 미분이 노이즈가 적습니다만 델타 T 간격이 좁으면 너무 크면 클수록 세타 투닷이 값이 불량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10스텝 정도 더 모았다가 이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시뮬레이션 예제에서는 이 매트랩으로 짜져 있는 코드는 TDC의 거의 정석과 같은 코드가 되겠고요. 우리 뒤쪽 예제에서는 제가 TDC 파이썬에서 쓸 때 10번 정도 더 하는 부분을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 시뮬레이션이다 보니 값이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시뮬레이션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풀어서 수행을 하다 보니 특별히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파이썬 예제에서는 10번 더 하는 것들을 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TDC의 장점은 뭐냐? TDC는 굉장히 강력한 로버스트 컨트롤러입니다. 로버스트 컨트롤러는 강인 제어들
앞에서 SMC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TDC는 정말 진짜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에러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로버스트 컨트롤러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거의 왕자급에 올라갈 만한 강력한 녀석인데 조금 번거롭죠.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보다 조금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는 엠바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엠바는 개인값하고 개인값 중에서도 디컨트롤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똑같다고 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겠고요. 엠바가 전체에 P나 I 컨트롤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조정하고 있죠. 앞서의 수식에서 미분한 것에서 보신다면 KP가 KP 바로 P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그죠. 여기에는 KV, 여러분들이 이제 PID에서의 이 용어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KP, 여기는 PID 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P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이 TDC에서의 V항, KV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N바는 D 컨트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N바랑 KV가 같이 곱해지기 때문에, N바는 사실은 P 컨트롤에도 영향을 줍니다. I 컨트롤에도 N바가 D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PID 세 가지를 따로따로 제어를 튜닝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데 N바라고 하는 성분이 P하고 I에 해당하는 부분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로버스트 컨트롤러이다 보니 적절한 N바만 결정을 해준다면 사실상 KV하고 KP에 해당하는 즉 P하고 I 컨트롤에 대한 것들은 적당한 튜닝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 수렴이 퍼펙트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거는 PID 쪽에서의 P 컨트롤, 그 다음에 PID에서의 I 컨트롤인데 KV 향하고 KP에 N바가 같이 곱해져서 P나 I 컨트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I 컨트롤은 PID에서의 I 컨트롤은 되게 작은 값을 써서 N바는 사실상 되게 작은 값들을 많이 씁니다. N바가 너무 큰 게 되면 I 컨트롤의 개인값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I 컨트롤의 개인값이 높으면 컨트롤러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N바는 되게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단점은 뭐냐? 단점은 정말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여기 이제 또 얘기 드려야 됩니다만 이 TDC의 장점은 뭐냐면 델타 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T 자체에 보시면은 에러 항들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에러는 P 컨트롤의 에러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 델타 T만큼 내가 이만큼 올렸는데 여기서 요만큼 갈까 여기서 요만큼 갈까 결정하다 보니 아주 러프하게 제가 얘기 드린다면 중력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장점을 갖고요. 이 컨트롤러 자체가 델타 T만을 보고 있어서 중력을 영향을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어서 에러의 방향으로 이만큼 올릴 때 이만큼 내릴 때에 대한 영향이 PID에는 그대로 들어가서 올릴 때 개인하고 내릴 때의 개인이 달라지지만 델타 T만 튜닝을 하는 것이 TDC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중력이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개인 튜닝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운 로봇들을 움직이거나 이만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경우에 중력 보상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스텝의 토크를 그대로 쓰고서 나는 델타 T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중력 보상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PID로 뭔가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거나 내려가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는 KP, KI, KD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얘의 경우에는 델타 T만 튜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비티 컴퍼세이션 효과가 있어서 중력이 있든 없든 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튜닝한 결과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작은 로봇들을 만들 때에는 중력의 효과가 크지 않아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별 효과가 없지만 제 8 정도 되는 것들만 만들기 시작해도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의 기능 때문에 개인 튜닝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많이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습니다만 TDC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TDC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다 합쳐봐야 100명이나 될까? 근데 이 TDC를 한 번만 쓴 분은 없어요.
TDC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그 뒤에도 TDC를 쓰려고 합니다. 대신 TDC의 단점 중에 하나는 앞서서 얘기드린 것처럼 워낙 강력한 로버스트 컨트롤러이다 보니 슬라이드 모드 제어도 마찬가지지만 텔레오퍼레이션 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없어서 저도. 그리고 저는 이게 워낙에 이제 강력한 로버스트 컨트롤러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운동 관련된 부분에 머신러닝 파트에는 TDC를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DC 적용되면 이 강력한 제어 기법의 특성상 방금 전 거를 써서 나름 차이값만 튜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파트에 결합을 했을 때 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노이즈에 되게 취약합니다. 이 노이즈가 어떤 부분에서의 노이즈를 얘기하냐면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바로 가속도함을 쓰기 때문에 이 가속도에 대한 관측 오차가 있거나 이 관측 오차는 센서 자체의 문제는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없어집니다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DT가 두 번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이 DT 간격이 한 번은 속도를 구하고 한 번은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DT 제곱에 나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DT라고 하는 샘플링 타임 간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세타2- 에러를 되게 많이 갖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2- 위해서는 델타 T가 일정해야 되는데 델타 T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리얼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리얼타임이 깨지는 윈도우즈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타이머 인터럽트를 다이렉트로 쓸 수가 없다 보니 아쉽게도 델타 T가 흔들리는 시스템이 윈도우즈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속도가 빨라지든 뭐 4기가를 넘어가든 4.6기가가 되든 간에 윈도우즈 시스템은 델타 T가 흔들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이슈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두 가지 사이에 딜레이가 없는 거를 리얼타임이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공학적 정의가 아니고요. 리얼타임 프로세서의 특징은 뭐냐면 간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시스템 보시면은 뒤에서 렉이 걸린다고 하죠. 렉이 걸리면 갑자기 뭔가 움직이고 있는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델타 T가 흔들리는 시스템이 바로 리얼타임이 깨진 시스템이고 거기서는 세타2-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곧바로 TDC의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TDC는 쓸 때에는 무조건 리얼타임이어야 되고 예전에 윈도우즈 95가 나오기 전에는 도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썼고요. 거기에서 타이머 인터럽트들을 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 그러면 내가 리얼타임 확보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이런 STM 보드 같은 것들 요새 있는 것들이요. 얘들은 여러분들이 타이머 인터럽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타이머 인터럽트 쓰기 때문에 뭐 아두이노가 됐던 DSP가 됐던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타이머가 간격이 오실로로 보시면 아주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TDC를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PC에서 제어를 할 때에는 PC 특히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윈도우즈를 쓰고 있을 때에는 TDC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썼다가는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안 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펜티엄이나 뭐 PC급을 쓰실 때에는 리눅스로 넘어간 다음에 리눅스 쪽에서 리얼타임 OS들을 쓰셔야 되겠고요. 리눅스는 아니지만 리얼타임이 되는 유명한 OS들 보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할 때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뭐 QNX라든가 VXWork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리얼타임이 보장되는 마지막 버전이 커널 3.0에 있는데 3.4까지 나왔나? 리눅스 커널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어를 자꾸 제가 까먹어서 그런 데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꾸 이넨스드만 생각나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수업에서 제가 실험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이 뭔데 까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TDC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보급이 잘 안 됐고 리얼타임 프로세서의 문제점 때문에 조금 많이 퍼지질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꾸 노이즈에 해당하는 또는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최소한 제 생각에 30명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 합치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TDC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명은 좀 많다. 해외 쪽에서도 조금 리얼타임 주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조금 인기가 많이 없죠.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사례로는 이 타임 딜레이 기법을 이용을, 이것들을 다들 잘들 모르다 보니까 어떤 후배 연구자가 이거 센서 보정하는데 이 방법을 썼더니 되게 좋더라. 그래서 뭔데 그래? 하고서 이제 보여주길래 수식 보고서 이 타임 딜레이 옵저버라고 하는 바스커 교수님이 잘 아시죠. 타임 딜레이 옵저버의 기능을 소스 코드에다 녹여 넣어서 어느 해외 사이트에서 쓴 사례였는데, 보자마자 이거 TDO네 하고서 얘기했는데요. 이 타임 딜레이 컨셉들을 센서 보정하는 데도 쓰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TDC인지 모르고 쓰는 사례들이 종종 좀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뭐래도 저도 또 좀 더 열심히 여기에 머신러닝 잘 붙여서 보급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버스트 컨트롤러 편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 쪽에서의 로버스트니스, 강인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로봇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그냥 딱 필요할 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는 뭐냐,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여기에 매스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 로봇 팔의 경우에 특히나 매스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0kg가 올라갈지 3kg가 올라갈지 300g이 올라갈지, 올라감에 따라서 중력에 대한 효과들이 벌어지고, 이 끝단에 부하들이 이때는 수월하고 이때는 되게 묵직하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컨트롤러가 들어 올릴 때마다 개인 값을 바꾼다는 건 정말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보행 로봇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걷는데 빨리 뛰게 되면 쿵쿵쿵 찍잖아요. 다이나믹스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마다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또는 로봇이 걸어가는 로봇인데 비탈길을 올라갈 때 토크가 많이 걸리죠. 평면을 걸을 때는 토크가 적게 걸립니다. 이걸 다 튜닝을 해줘야 되나?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로봇 쪽에서는 로버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셉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로버스트니스는 많은 현재의 머신러닝 주제들이 스토캐스틱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스토캐스틱은 또 스토캐스틱이고요. 우리가 불확실성,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컨트롤 형태들이 또는 스토캐스틱 머신러닝 기법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만, 여전히 그런 방법론들도 PD 컨트롤러하고 결합이 돼요. 그렇다면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컨트롤러라는 것들은 머신러닝 쪽에서도 반드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로버스트니스가 어떻게 추가가 되는가가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바퀴 돌리고 뭐 재봉틀 왔다 갔다 이렇게 크랭크 운동하는 데는 로버스트니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부하가 변동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로봇 입장에서는 로버스트 컨트롤러는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더 표현을 한다면, 로봇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인트에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토크들이 걸립니다. 우리가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부하가 걸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마찰 개수들이 변하는 거죠. 무거운 걸 들으면 베어링에 눌리고 있는 수직 항력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베어링에 누르는 정도가 달라지면 윤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뭔가 노멀 포스들이 달라지다 보니 롤링되는 조건들도 바뀌고 마찰 개수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 될수록 토크들은 롤링을 하거나 슬라이딩이 되어야 되는데 노멀 수직 항력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프릭션 레벨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로봇 제어할 때에는 관절들에 걸리고 있는 부하들을 고려한다면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좋습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윤활유들이 관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윤활유는 많은 사례들에서 보시면 온도가 한 300도 이상이 되는 사람이 견디기 되게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면 윤활유가 슬슬 증발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위험한 환경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실제로 많이 보시면은 뭔가 사출물을 찍어내는 것들, 공장에서 여기에다 플라스틱 용액 넣고 거푸집으로 찍어내는 이런 사출하는 환경들도 보면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기계의 베드들을 통해서 열들이 전파가 되고 실제로 만져보면 뜨거워 할 만큼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 데서 동작하고 있는 로봇들은 베어링의 윤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윤활유가 처음 시동을 할 때는, 기기를 껐다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윤활유들이 다시 녹아서 동작을 하면 잘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활유들이 자꾸 증발이 돼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프릭션들 레벨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동작을 한번 시키면은 굳어있던 그리스가 녹아서 윤활이 잘 되는데, 아침에 시작하면 윤활유들이 굳어 있어서 동작은 잘 안 한다거나, 그래서 기계를 몇 번 돌려야 된다. 기름칠을 좀 해야겠네.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로보스트 컨트롤러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PD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개인 값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개인 값을 높은 걸 쓰다 보면은 각각의 관절들에 되게 많은 부하들을 걸리게 되겠고요. 올라갈 때는 높아야 되고 내려갈 때는 낮아도 되다 보니 내려갈 때 확 하고 내려가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 개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높은 것들을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만드는 로봇들이 고속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어비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어비가 낮은 로봇들은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갈 때 다르다면 개인 튜닝하기 굉장히 어렵고, 내려갈 때는 훅 하고 빨리 내려가니까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확 하고 빨리 가다 보니 액추에이터, 그리고 관절의 윤활 부분, 조인트들, 결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미지를 주기가 좋습니다. 기어 파트에도 데미지를 많이 주고요. 그래서 패스 플래닝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들의 경우에는 제어는 제어지만 올라갈 때의 속도하고 내려갈 때의 속도를 맞추려다 보니, 올라갈 때 1초 걸렸으면 내려갈 때도 1초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예제들, 이거는 PD 컨트롤만 쓰게 되면 PD 컨트롤러의 개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걸 패스 플래닝을 해줘서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해서 올라갈 때 1초, 내려갈 때도 1초 라고 하면 그나마 이런 3번과 같은 효과들이 없어지죠. 이런 것들이 로봇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들이 휙휙 안 움직이는 이유는 패스 플래너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알고 계신 지식들을 잘 이용을 해서 눈으로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DC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봇이라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지 컨트롤러가 리얼타임 컨트롤러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터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쓴다 그러면 TDC 적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요새 또 아두이노는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제어 주기가 워낙 안 나오니까. ST보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립니다. 168 또는 400MHz를 쓰더라도 TDC 잘 동작시키게 하기 위해선 1000Hz 이상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스펙이 부족하고, 옛날에 있었던 L 시리즈, LM 시리즈들 콜텍스 보드들이 훨씬 나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TDC를 요새 쓰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레즈베리 파이에다 제노마이 탑재하면 리얼타임 컨트롤이 되면서 좀 쓸만하죠.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버스트니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매스를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개인은 다 똑같은 거를 쓴 거고요. 개인 튜닝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PID 컨트롤을 해봅니다. 매스는 1일 때예요. 오버슛 좀 있지만 개인 튜닝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돼서 수렴을 합니다. 정상 상태 에러도 잘 잡았어요. PID라서 아이 컨트롤이 들어가서 여기 조금 보시면 1 근처에 안 갔는데 곧바로 정상 상태 에러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잘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매스가 2로 올라갔어요. 개인 값은 그대로 있고 2로 올렸더니 오버슛이 아까보다 조금 더 증가했고요. 왜냐하면 에러가 크니까 P 컨트롤의 영향으로 칙 하고 치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오버슛이 크니까 오질레이션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아이 컨트롤 동작하면서 잘 잡아냅니다. 매스를 5로 늘렸어요. 우와. 이거 더 해보시면은 뒤에 가서 10초 넘, 한 4, 5초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매스는 0.01을 투입을 했더니 곧바로 발산해 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결과는 10의 5승 때고요. 매스는 0.01을 넣었더니 평 하고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PID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PID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매스의 최소값, 그 다음에 매스의 최대값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튜닝해 놓은 값을 쓰셔야 되겠고요. 내가 1kg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매스가 크니까 천천히 동작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1kg 정도의 튜닝을 하고 나서 보면 0.01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개인값을 갖고 있으니 얘가 곧바로 발산해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보스틱 컨트롤러들을 적용을 해보면요. 슬라이드 모드 제어, SMC 써봤을 때 매스는 1kg의 튜닝을 해서 이렇게 맞춰놨어요. 매스 오더가 달라졌어요. 앞서서 보시면 제가 2kg 넣었는데 5kg대 이랬고요. SMC는 그냥 5kg 넣어봤어요. 5kg 넣었는데 오버슛이 좀 보이면서 2초 만에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10kg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우, 그래도 4초 안에 수렴을 했습니다. 오버슛이 좀 많이 생겼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매스는 1kg였는데 0.01로 줄였어요. 0.01로 줄였더니 이걸 못 쫓아가고 있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정상 상태 에러가 벌어졌지만 그래도 발산해 버리지 않고 그 근처에서 잘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01부터 10kg까지, 아까는 5kg 예제였는데 지금 10kg예요. 0.01에서 10까지 무려 1000배 차이가 나죠. 1000배 차이가 있는 구간 안에서 어쨌든 수렴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잘 되네. 근데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여기에는 살짝 약을 파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한 번 쓴 사람은 있지만, 안 쓴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쓴 사람은 없다라는 TDC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TDC 1kg 넣어서 튜닝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kg 넣었어요. 똑같네. 저 뭐가 코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10kg 넣었는데 똑같아서. 그 다음에 1000kg 넣었어요. 1000kg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10kg잖아요. 1000kg 넣었어요. 똑같네. 이 코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저도 1, 10, 1000 무려 1000배를 넣었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0.01 넣어봤습니다. 0.01 넣었더니 이제 0.5초 정도로 초기에 수렴하는 속도가 떨어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로버스티니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0.01배에서 1000배까지 100 곱하기 1000 얼마예요? 10만 배 차이 나죠. 10만 배가 되는 매스의 변화가 10만 배가 되는 구간 안에서 TDC가 보여주고 있는 성능입니다. 얘의 경우에는 0.01부터 10배까지 1000배 구간 안에서 버라이어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TDC의 경우 보시면은 10만 배 구간 안에서 수렴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TDC는 끝판대장이라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살짝 사실은 조금 사기치는 것도 있죠. 제가 좀 왜냐하면 매스가 들어갔는데, 이 매스라고 하는 것들은 중력하고 관련이 있다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TDC의 경우에는 매스는 중력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 오실레이션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제사항은 매스가 들어가게 되면 M바라고 하는 상수값에 영향을 주죠. 근데 M바는 되게 작은 값을 써놨기 때문에 1000배에서 1000kg에서 0.01kg까지 사이에서는 델타 T만 조정을 하다 보니 이 녀석이 이 정도의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TDC는 정말로 로버스트 컨트롤러에서 저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게 로봇용이라면 매스의 변화가 이렇게 심한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TDC야말로 정말로 높은 수준의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정말로 미친 듯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하겠고요. 숙연해지네. 자, 이 쿠카 NL 파일을 받아보시면 그 안에 TDC 예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TDC는
푸카는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D 컨트롤 가지고 제어해 보시면 야 이거 동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로봇 쪽에서 특히나 2축, 3축이 같이 동작하는 경우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PD 컨트롤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심플하게 여기는 제가 10번 정도 더 돌리는 걸 제거해 버리고 그대로 TDC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J에다가 M바, KV, KP 이렇게 넣고요. 튜닝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M바를 되게 작은 값을 넣으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타임 DT는 0.002에 들어가 있고 이게 시뮬레이터이다 보니 이 녀석은 리얼 타임이라서 델타 T가 고정이 되어 있고 W 각속도 오메가 그 다음에 알파가 세타 2닷 구해보시면 꽤 안정적인 노이즈가 적은 값이라서 그대로 적용을 해봤고요. 적용해서 보시면 3축 제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5초가 채 안 걸려요. PID 가지고 해보시면 PD 컨트롤러가 꽤 시간이 걸리는 반면 미친 듯한 퍼포먼스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되게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 이게 로봇이니까 1축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중력의 영향도 안 받고 2축과 2축하고 3축의 간섭을 적게 받죠. 그래서 항상 PID 컨트롤 해보시면 1축이 되게 쉽고 2, 3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어쨌든 이 TDC 안에도 녹아 들어가 있어서 요 근처에서 1번 축은 잘 수렴을 했고 얘네들은 조금 더 느리게 수렴하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TDC를 하던 PID 컨트롤을 하든 간에 PID 컨트롤 해보면 1축이 먼저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2, 3축이 조금 더 튀는 성능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TDC라 하더라도 1축이 빨리 되고 2, 3축이 좀 더 늦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경향성, 이거는 컨트롤러를 떠나서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축이 다른 중력 방향 두 개가 있는 것들이 그리고 서로 커플링이 심하고 1번과 2번 사이에는 커플링이 좀 낮은 것들을 여기서도 똑같이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C가 만약에 안 된다면 노이즈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노이즈가 델타 T에 의해서 생겼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똑같은 컨트롤러에서 1초에 1000번 한다면 가속도 값도 1초에 1000번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한 10스텝 정도 쉬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택하시면 그때는 토크는 출력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제어 주기를 떨어뜨려서라도 A 값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모아보시면은 곧바로 TDC 성능이 올라갈 겁니다. TDC는 항상 프로미싱 웨이예요. 그래서 얘도 매칭 컨디션 같은 컨디션들이 있긴 합니다만 에어다이내믹스를 만족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는 이 TDC 테스트라고 하는 매트릭 여기 10번을 더하는 이 방법이 정석이고요. 사례의 경우에 따라서 시뮬레이터나 노이즈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고 델타 T가 일정하게 잘 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컨트롤러 안에다가 다이렉트로 1초에 1000번을 출력을 A 값을 구해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이나믹스가 얼마만큼 복잡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이 로봇 컨트롤의 로버스트 컨트롤러의 최종 정리이고 로봇 쪽 컨트롤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최종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러 오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로봇 컨트롤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배웠고요. PD 컨트롤, 그 다음에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 자커비안 인버스 하는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로버스트 컨트롤러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은 그냥 PID 또는 PD 컨트롤만 쓰는 줄 알았는데, 텔러 오퍼레이션처럼 서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꼬아놓고 하는 제어 기법들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조인트 단, 관절 단위의 제어하고 다르게 X, Y 좌표에서의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SMC도 배워봤고 오늘 TDC도 배워봤습니다. PD 컨트롤러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 이 사례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이고 미쳐서 이 포크레인이 TDC의 노이즈가 타서 포텐셔미터 때문에 노이즈가 타서 포크레인이 미쳐가지고 땅을 찍는 사례가 있었던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옆에 분이 그렇게 하셨고
여기 대전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원자력 연구소가. 자, 이 PD 컨트롤러만 있는 게 아니라 SMC, TDC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 드리는 거는 컨트롤러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DC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가 좋은 경우도 있고, PD 컨트롤러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졸업을 하시고 상급기관에 가셔서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뭐 연구소에 갈 수도 있고, 회사에 갈 수도 있고, 또는 PC방에 가서 놀고 있을 수도 있고, 노래방을 가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집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TDC를 써야 된다면,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맞는다면,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포크레인의 경우에는 중력이 엄청나겠죠. 이거 들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얘가 무거운 걸 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중력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TDC를 쓰는 게 좋겠고요. 예전에 대우중공업에도 TDC를 써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TDC 편에는 꼭 제가 얘기를 드리고, 저도 약간 목이 잠기게 되는데, TDC를 처음 개발한 거 유세토미, 이름만 듣고는 일본 사람이라고 가끔 저도 착각할 수 있는데, 유세토미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저기 스페인이었나? 뭐 하여간 저 MIT에 있는 분이 되겠고, 지금도 아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199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1990년대에는 도스밖에 없었어요. 윈도우는 쓰지도 않을 때였고요. 도스 같은 것들 쓰다 보니까 타이머 인터럽트 쓰면서 굉장히 적용하기가 되게 좋았고, 이 시절은 거의 대부분 리얼타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TDC가 나오고서 되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근데 95년에 아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95가 나오고 리얼타임이 깨지다 보니까 TDC가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TDC는 유세토미의 경우에 거의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세토미는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와 같죠. TDC와 아버지와 같아서 TDC를 낳아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장평원 교수님이, 지금 보시면 유세토미고요. 일본인 아닙니다. 장평원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고, TDC의 어머니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TDC를 유세토미가 낳아놓고 도망간 다음에 10년 넘게 연구를 하셔서, 안녕하십니까. 그 TDC 쪽에 거의 대부분을 마무리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DC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컨트롤러라서 리얼타임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갑자기 PID로 해봤는데 이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오는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컨트롤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TDC 편을 맞추도록 하겠고요. 원래 계획은 이런 식의 텔레오퍼레이션 실험들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예제 보시면은 처음에 지금 보시면은 원격 제어를 위해서 여기 이제 3차원 마우스 하나 썼고요. 이 녀석은 지금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좀 출렁출렁하죠. 여기에서 나온 XYZ 입력 수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제 로봇을, 벌처 로봇을 만든 것들 제어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보시면은 제가 실험용으로 3자유도구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 녀석으로 3차원 마우스로 조정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전에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조정하고 화면 보면서 이쪽에 있는 원격제어 있는 로봇하고 서로 악수하는 이런 재밌는 데모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컨트롤러 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